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추가 금리나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 또 글로벌 반도체주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시장이 이제 계속 올라왔었고 또 오늘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보통 달러 강세, 국채 금리 상승 이런 조건에서 이제 우리 증시가 고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빌미가 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매도했습니다. 뭐 대부분 업종 매도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는 아마 이제 FTSE 지수 리밸런싱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 거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리밸런싱 관련된 어떤 물량이 많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매도 물량이 일부 좀 나왔고 제약주와 로봇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삼성전자 아무래도 8만 원 전후에서의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건 대부분 인식이 되는 사안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밀리고 뭐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지만 그 부근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금리와 달러가 올라갈 때 아시아 증시가 올라가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좀 매도 물량이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핑계가 됐던 건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고,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괜찮아졌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고 또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표가 또 잘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면 금리를 생각보다 덜 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이제 생각했던 횟수만큼 금리 인하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를 하게 됐고 이제 이 부분이 일단 핑계김에 팔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리를 자극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홀짝홀짝. 제가 이제 뭐 ADR 과열권은 일단 저 과열권에서 하락 조목 조금 늘어나는 국면은 지나갔고 이제는 치고받고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치고받는 어떤 국면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보면 이번 주에 ADR이 110 정도 올라오면서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이 110 이상, 그러니까 120이면 과열인데 110 넘어가면 거의 과열에 근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일부는 그동안 많이 올랐구나. 그러니까 종목들 일부는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구간이죠. 근데 이게 뭐 지금도 계속 쭉쭉 올라가는 사이클은 또 이번 주 초로 지나가서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이 한동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정말 특이합니다. 이게 종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종가가 고가로 마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윗꼬리가 달린 날이 거의 없죠. 윗꼬리 달린 날 며칠 있긴 한데 종가가 그냥 그대로 고점으로 끝나는 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밀면 그냥 종가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은 소형업종 지수는 빠졌고 주로 대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 살짝 아래에 있는 대형주군, 이런 종목들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이런 로봇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견인을 한 반면에 소형주 쪽은 일단 좀 정리하고 보자.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간의 차이가 좀 각각 좀 현저하게 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영향을 준 뉴스는 일단 뭐 엔비디아가 그 인텔에 투자하고 일부 칩 개발을 같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내 반도체 동맹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쉽진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매년 파운드리 때문에 손실나는 금액이 수십억 달러라서 이 빚 갚느라고 이제 돈 받는 거 투자 받는 거 다 빚 갚느라고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게 뭐 공동 칩 이제 같이 이제 칩을 개발해서 뭐 완제품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근데 어쨌든 저게 우리 증시의 호재는 아니잖아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어쨌든 뭐 저것 때문에 미 증시가 올라갔지만 우리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중에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는데 소수 의견으로 금리 인상 의견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 기억에 일본이 금리 올리면 또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일본이 빠지고 저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는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반대되는 뉴스는 대통령이 유엔 총회 때문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 대상으로 우리나라 주식 세일즈를 좀 할 것 같다. 한국 투자 세일즈를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또 정책 효과, 또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유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 주는 건 아닌데 금융위에서 그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20%로 높인다고 얘기했거든요. 저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주식담보로 대출해준 거. 은행들이 주식담보 아니 주식이 아니라 저 주택 주택담보 대출을 좀 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 아파트 사는데 담보 저 대출하는 걸 좀 덜해주고 그 돈 덜해주는 거 비율만큼 뭐 기업들의 투자를 하거나 이런저런 좀 투자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쨌든 누르고 주식 쪽은 어떤 견인하고 이런 어떤 정책의 일관성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파트 가격이 쉽게 안 잡히긴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기조 자체는 일관성 있게 저렇게 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줬죠. 뭐 나중에는 이제 저건 뭐 증시에 오늘 당장 영향 준 뉴스는 아닌데 방향성은 저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8만 원에서 다시 밀렸죠. 장 초반에 플러스 났다가 종가로는 이제 8만 원 밑으로 끝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8만 원에서 우리가 보통 물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투자자들이 일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져서 8만 원에서는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죠.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 평균 한 70만 주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80%가 넘어갔어요. 자사주 매입 진행률이. 그래서 아마 거의 끝나가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어서 아마 뭐 그런 일정도 좀 의식한 매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더해진 걸로 보여지고요. 자동차는 사실 61선에서 버텼어야 되는데 오늘 그 관세 이슈로 실적 전망치를 좀 하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자동차주가 좀 중요한 자리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로봇주는 오늘 제법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AI 팩토리 이 중심에 이제 로봇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팩토리 육성한다라는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아주 강했는데 뭐 각각 스토리는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개별적인 몇몇 기업들이 또 연동해서 올라간다든가 뭐 해외 기업의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 또 관련주로 우리나라 어떤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금리 인하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를 했던 게 성장 쪽에선 제약 바이오하고 이제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축이 뭐였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도 사실 할부금융 그러니까 대출 장기 할부금융으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니까 이런 것들도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큰 줄기로 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춘 걸로 일단은 이제 보여집니다. 뭐 대형주는 시가총액 탑10 중에서 플러스는 셀트리온 하나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빅5 내에서는 오른 종목이 없는데 그 아랫단, 로봇과 제약바이오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뭐 동시효과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순매도를 줄이긴 뭐 장중에 7천억 넘게 팔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가 좀 튈 수 있긴 했어요. 이게 이제 동시효과에 갑자기 늘어가지고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장중에 30%였다가 동시효과에 확 늘어서 4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FTSE 지수 리밸런싱이 아마 그 난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로는 22일인데 그 이제 하루 전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하려고 해서 매도했다라기보다는 아마 리밸런싱 영향이 있을 거다.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갈아치우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아마 그때 이제 수급이 좀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수급 왜곡 현상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를 유발했던 게 아닌가. 사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 합이 16조 원씩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뭐 한 8조 원, 9조 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 매도를 되게 심각하게 볼 필요 없고 그냥 리밸런싱으로 보인다.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샀는지 팔았는지는 그렇게 의미 두기가 좀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하이닉스 팔고 네이버 현대차 팔고 이런 게 나오긴 했고 그다음에 방산주
산다든가 셀트리온 사고 이게 골고루 뿌려서 이제 매수는 들어가 있는데 오늘 뭐 외국인들 매매를 되게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네이버 카카오 매수한 거라든가 일부 이제 제약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매수가 약간 이제 눈에 띄고요. 코스닥은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덜 타니까 좀 보면 제약바이오, 이제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엔터주를 좀 몇몇 개 샀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제 반도체 많이 샀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도 샀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플러스 제약바이오가 이제 기관들이 좀 공을 들인 그런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이 만기일이거든요. 만기일인데 규모가 좀 크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만기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만기가 시장을 그동안 올리는데 일조를 했을 수도 있어서 만기 전후에도 혹시 포지션이 이제 틀어지는지 이런 조짐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오늘 최근의 특징이 빅테크 안에서도 차별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히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하고 테슬라가 그 안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금이 일부 나와서 반도체 종목들과 러셀 2000,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도가 그대로 고정이 되는지 이것도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에서 이제 외국계 반도체를 일부 매도한 것 같이 보이죠. 하이닉스 팔았으니까. 근데 저게 이제 지금 보기에는 그 FTSE 지수 리밸런싱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게 진짜라면 월요일에도 또 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어떤 수급이 반전이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종목 장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고 오늘 이제 로봇주와 제약주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빼고는 다 한 바퀴씩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제 수급의 변화를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제가 이제 준비했던 PPR이 이건 아니었는데 제가 지인분이라 그냥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라고 제가 이제 약속한 게 있어서, 이게 차영주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제 뭐 저하고 이제 이성수 대표님 러브펀드라고 유명한 분 혹시 아시나? 하여튼 이렇게 셋이 분기에 한 번씩 밥 먹는 모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을 이번에 또 연달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내셨다고 해서 저한테 또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채널에 소개해드릴게요라고 제 말씀을 드려서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실력 있고 착한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셔서 이분들 이제 러브펀드 이성수 씨라고 이제 그분은 제가 인간적으로도 되게 좋아하고 실력도 존중하는 분이라서 그냥 핑계김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